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곧바로 새 정부 주요 인사 첫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허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해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 주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자신을 보좌할 비서실장으로는 70년대생인 강훈식 의원을 임명하면서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국정 운영의 조정자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원장 후보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엔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변인에는 캠프 대변인이었던 강유정 의원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CBS 뉴스 허지원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굵직한 외교 현안들을 마주하게 될 외교안보 분야 사령탑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새 정부의 대외 전략을 수립할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과 함께 트럼프 리스크와 미중 경쟁의 한가운데 놓인 이재명 정부.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 새 정부의 외교 밑그림을 그릴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주러 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힙니다. 위성락 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입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차기 외교부 장관에는 주 유엔 대사를 역임했던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대미 관세 협상으로 신설이 검토되는 통상보좌관 자리에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끌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도 실용 외교를 강조한 가운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관세 협상과 안보 비용 증액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당장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3대 특검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각 특검의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각 후보자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3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요. 하루 만인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각 특검마다 한 명씩 총 3명의 몫을 추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살펴보면요. 내란 특검 후보자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김건희 특검 후보자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추천했습니다.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 후보자로는 이윤재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고요.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김건희 특검의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하고 최상병 특검 후보자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고심 끝에 후보자를 추천했을 텐데요. 각 특검 후보자들의 이력은 어떤가요? 네,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총 6명의 특검 후보자들을 크게 보면 검찰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은 2명, 그리고 군 법무관 출신이 1명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는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이윤재 명지대 교수가 검찰 출신인데요. 그중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도 검찰 출신인데요. 심 전 지검장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입니다. 당시 심 전 지검장과 호흡을 맞춰서 윤 전 대통령이 징계와 감찰을 진행한 게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내란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판사 출신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고요. 군법무관 출신인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제외하면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반윤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는데요. 특검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3일 이내에 각 특검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이번 주말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수 있는 건데요. 특검 임명 이후 준비 기간이 최장 20일임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순쯤에는 특검팀이 꾸려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3개의 특검이 동시다발로 가동되는 건 전례가 없던 경우인데요. 가장 큰 변수는 메머드급이라고 평가되는 이들 3대 특검을 이렇게 구성할 인적 자원을 별다른 걸림돌 없이 무난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규모를 살펴보면요. 내란 특검팀의 경우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에 파견공무원과 수사관 각각 100명씩 총 267명이 투입됩니다. 예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105명이었는데 그것보다 2배가 더 넘는 대규모 조직인 겁니다. 나머지 김건희 특검팀의 정원은 205명, 최상병 특검의 정원은 105명인데요. 이들 3개 특검팀을 모두 합치면 수사 인원만 최대 577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 건데요. 물론 최대 정원을 꼭 채울 필요는 없는 만큼 각각의 특검팀이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필요한 인원을 갖추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3대 특검이 어떤 부분을 수사할지도 궁금한데요. 각 특검마다 주요하게 다룰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수사 대상의 수를 살펴보면 내란 특검은 11건, 김건희 특검은 16건, 최상병 특검은 8건입니다. 3개 특검 중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가장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유치 행위와 군사 쿠데타 등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합니다. 끝으로 최상병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발생한 해병대원 최상병의 사망 사건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네, 윤 기자.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특검 후보자 추천까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3대 특검법은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 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도 거듭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네, 3대 특검의 빠른 추진에는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고 전해지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임기 초기부터 이렇게 3대 특검팀이 동시다발로 가동될 경우 각계 이목이 특검으로 쏠리면서 다른 주요 의제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전국의 블랙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부동산 차별거래 의혹에 휩싸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했습니다. 내란 등 일명 3특검법을 맡게 될 3명의 특별검사도 임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형욱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광수 민정수석 사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수석을 임명한 지 닷새 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만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말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속도와 발맞추려면 조만간 새 민정수석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수석 사임 소식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른바 3특검법 특별검사도 오늘 속전속결로 임명됐네요. 네, 강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젯밤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최혜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에 특검 임명까지 이뤄진 것인데 12.3 내란 사태와 구 여권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호 법안으로 3특검법을 공포했고 후보 시절부터 12.3 내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네, 이 대통령 행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간담회도 가졌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6경제단체장과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만난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기업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는 주력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등은 당연히 필요하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등은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자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경제 관련 부처 사령탑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에 대해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기업인은 최근 코스피 상승을 언급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 기자, 남북 간 비방 방송이 어제부로 일시 중지됐는데 이 대통령 오후에는 접경지역 군부대도 방문했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이틀 만, 북한 측의 대남 방송도 중단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단장과 함께 전망대에 올라 접경지 군사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시설들을 둘러보던 중 사단장에게 재난방송을 하면 부대원들도 시끄럽지 않느냐며 여러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는 최근 여러 일로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은 여러분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통제
국회 통제에 동원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사기가 꺾였다는 얘기가 있다며 군에 대한 처우와 대우, 인식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군 장병들도 감사합니다 등을 외치며 이 대통령에게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관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군 장병들에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아빠 찬스 의혹에 휘말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일단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부터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내내 진통을 겪다가 오후 다시 가진 협의에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는 것으로 양보하는 대신 충실한 자료 제출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상황임에도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선 내일 여야가 다시 만나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며 본인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선출 이후 처음 만나 매주 한 차례씩 정례회동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도 응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자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여야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증인 명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전 부인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선을 지키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을 두고 대치 중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실시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을 두고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두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전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보다 수억 원 넘게 많은 지출, 마이너스 재산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자녀 학비 등에 대해 캐물어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제 남이 된 전 부인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것은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증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전체 회의는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이틀만 진행하기로 양보했음에도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이 증인 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서울 목동 소재 빌라를 김 후보자의 지인인 사업가가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김 후보자의 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첫 검증이 시작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정치부 서민선 기자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네, 저는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어땠습니까? 네, 주로 이 후보의 안보관 그리고 대북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이 후보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과연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를 두고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는데요. 당시 현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발언을 물어보고 기억하냐 안 하냐
이렇게 초등학교 1+1은 2냐, 이거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을 쓰면서 좀 적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보호 연락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발언 중요해 지금. 아니, 저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김영진. 발언 중이라고요. 그래요? 왜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네, 좀 차분하게 하시고 목소리를 좀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가정보원을 이끌 수장님의 기본적인 인지 체계와 인식 사고방식의 어떤 프레임이 어떤 건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현재의 어떤 정보원장이라고 하는 분을 만든 그 과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네. 네, 그 순서대로 민주당 김영진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이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대공 업무 분야에서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수사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야는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맞붙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으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 총리를 강행한다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백화점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자 여당은 김 후보에 대한 야당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회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네, 여야는 다음 주 24일부터 이틀간 김 후보 청문회를 열기로 일정은 현재 합의한 상태인데요. 다만 증인 신청 등을 두고는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김 총리 의혹을 면밀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는 언제쯤 예정돼 있습니까? 네, 국회에서 정부에서 넘어온 추경을 논의하려면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예결위원장을 먼저 임명을 해야 하는데요.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두고 현재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여야 원내수석이 만나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불발이 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여야가 뒤바뀐 만큼 법사위원장 등을 야당 몫으로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여당은 작년 원구성이 끝난 만큼 남은 임기 동안에는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안규백,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의원 등 12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형욱 기자. 네, 저는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이 12개 부처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네요. 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외교부엔 조현전 외교부 차관, 국가보훈부의 권도을 전 의원,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대거 후보자로 지명됐는데요. 통일부의 정동영, 국방부의 안규백, 환경부의 김성환, 여성가족부의 강선우, 해양수산부의 전재수 의원 등입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엔 국무조정실 1, 2차장과 사회수석을 역임한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 발표인데 이번 인사 키워드를 무엇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강비서 실장이 위기 돌파, 성과 등의 단어를 사용한 만큼 이번 인사는 실용과 실력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상징성과 업무 전문성이 고려됐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이 배출되게 됩니다. 일각에선 문민 국방부 장관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국회 국방위원회 경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말 직접 들어보시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양자 외교, 다자 외교 모두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장관 인사에서 파격 발탁은 없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선 영입 인재들을 적극 등용하며 부처 전문성 강화에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고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를 빅테크 기업으로 이끈 벤처 전문가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등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 캠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지만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국민통합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결정도 이례적이라서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양홍욱 기자.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에 조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시기가 좀 앞당겨진 배경이 뭡니까? 네, 대통령실은 외교, 통상 등 주요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인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 중동 정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내각 인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1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중동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했는데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로 이송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현지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교민 안전 확보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핵심 인선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받고 청문 보고서를 합의 채택했지만 김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하라며 칼끝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측에 지적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년 동안 경조사 출판기념회로 벌었다는 5에서 6억 원이 투명한 돈이었느냐, 즉 불법 정치자금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김 후보자 측을 압박했습니다. 또 하나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여야 협상 교착으로 불발되고 자료 제출도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게 야당 주장.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만 듣고 자신이 주는 자료만 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들과 뻔뻔함에 국민들께서는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실패한 건 야당의 협상 능력 부족 때문이고 청문회 전까지 후보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질 거라는 입장. 나아가 김 후보자를 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야당과 정치검찰의 협잡이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입니다. 마치 잘 훈련된 개주 주자들을 보는 듯합니다.
또한 내란숙의 일당에 대해선 수사를 민기적되다 추가 기소도 안 하고 풀려나게 내버려둔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다니 놀랍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안보관 등을 문제 삼으며 합의를 파기했었으나 국제정세 급변 등을 이유로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성에 반말까지 주고받으며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송영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매우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미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네. 애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 부인을 포함해 증인 23명을 신청했었는데 민주당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며 강하게 반발하니까 최종적으로는 금전 의혹 관련 인물 5명만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형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자료 제출을 두고도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 대부분이 오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도 쓸모가 없는 자료들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 청문회가 열렸고 결국 여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한일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유감입니다.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네, 특히 김 후보자의 군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개인적인 질병을 거론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니까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박선원 의원이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전부터 불거진 증인 채택과 부실 자료 문제를 놓고 여야의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고성과 반말만 오간 것 같네요. 그런데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까? 네, 해명을 했는데 자료는 없었습니다.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죠. 네. 가장 큰 의혹은 무엇보다 금전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입보다 많은 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현금 6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어 왔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도대체 6억 원이 어디서 났다는 건데요. 네. 예,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의금과 2번의 출판 기념회 그리고 처가로부터 2억 원의 생활비를 받았다며 6억 원의 출처를 오늘 설명했습니다. 부의금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에 걸쳐서 한 1억하고 1억 5천에서 한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한 혹은 뭐 200, 300 이렇게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들의 유학 자금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했던 해명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 부인이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김 후보자 자신이 미국 유학 중일 때 후원자 A씨가 월 평균 450만 원씩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배추 관련 농사 부분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생겨서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전세금을 빼서 투자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달마다 송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지죠? 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료 부실 제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내일도 오늘과 같은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등 굵직한 현안 처리를 앞두고 본격 전투 태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추경심사는 첫날부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당의 전면전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 행겸 원내대표는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 원칙 없는 타협은 하지 않겠다며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정면전을 선언합니다.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한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야당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김민석 없는 김민석 청문회를 진행한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김민석 후보 청문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나흘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인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가 오늘 예결위에서 열렸으나 오전 한때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 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건 졸속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가 민주당이 내일까지 심사를 이어가는 데 합의하자 오후 질의에 합류했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